주식 농부님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에 따른 추석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삼성생명입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의 기를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하단의 인기 동영상과 재생 목록이 많이 본 동영상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삼성생명 현재 신고가 구간입니다. 오늘 5.1% 이 대형주가 5.1% 강한 상승을 나왔습니다. 최근 어떤 리포트 제목입니다. 첫 번째는 진전된 주주환원 정책 기대란 제목입니다. 동사는 타 보험사보다 보험 손익, 투자 손익 모두 안정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주주환원 정책은 좀 더 진전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향후 실적과 자본 비율 모두 안정적인 방향이 예상되는 데다가 최근 배당락 이후 대주주의 지분 매각도 있었던 만큼 소액 주주를 위한 분기 배당이나 차등 배당 같은 구체적이고 전향적인 정책이 요구된다. 첫 번째 리포트였고요. 두 번째 리포트는 항상 불안할 때 생각나는 이라는 제목이네요. 동사는 잉여자본 충분해 정책 시행 시 상승 여력이 높다고 판단되고 있다. 시중금리 하락에도 문제없는 펀더멘털이다. 경쟁 심화 등으로 신계약 CSM 유입이 다소 둔화되더라도 동사는 회계제도 전환 당시 적용한 짧은 소급기간 덕에 10%대 성장을 이어갈 전망이며 이에 따라 보험 손익 또한 점증 예상되고 있다. 예, 현재 아까 리포트 첫 번째 리포트 내용인데 약간 나왔지만은 이제 이건희 회장이 이제 별세하면서 관련돼 가지고 상속세를 한 번에 납부할 수는 없잖아요. 상속세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제 그걸 이제 매년 분할로 이제 납기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관련된 이제 이건희 회장의 이제 와이프하고 그다음에 이제 상속을 받을 아들, 딸들이 관련돼 가지고 이제 일부 삼성그룹주에 대해서 일부 이제 블록딜을 해 가지고 그 돈을 마련해 가지고 그 돈으로 상속세를 납부하고 있는 상태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그 이슈가 어쨌다? 그 이슈는 약간 불확실성으로 남아 있었어요. 근데 불확실성이 이제 해소가 됐습니다. 그게 이제 물론 이제 그게 뭐 1년 후에 있겠지만은 그게 갑자기 한 달, 두 달 뒤에 또다시 블록딜 할 거 있다. 뭐 그럴 일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불확실성 해소로 판단하시면 되겠고 현재 현재 요즘에 주가가 오르는 건 어떻습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물론 실적이 좋은 종목을 보는 거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실적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다? 바로 주주환원 정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배당금을 늘려주고 그 다음에 연분기에서 반기 또는 분기 배당으로 배당을 좀 더 횟수를 늘리고 더불어서 자사주 매입에 다 소각하는 이런 이슈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부 관련된 금융주에서는 일부 지금 현재 시행을 시작했고 관련돼 가지고 이 관련된 금융주 뭡니까? 은행, 보험, 증권 이 세 개를 금융주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이 금융주에서는 이 배당을 포함한 주주환원 정책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주주환원 정책에 관련된 종목들이 최근에 가장 강한 상승세란 거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가 위치 보시게 되면은 현재 신고가 구간이기 때문에 5일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거 보지 마시고 물론 다 보셔야겠죠. 추세, 수급, 기본적 분석, 모멘텀 이 네 가지를 다 보는데 일단은 다른 거는 참고만 하시고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일단 5일선만 보세요. 제가 유일하게 보는 이동평균선은 신고가 구간에서만 5일선 봅니다. 나머지 때는 이동평균선은 거의 거의 안 봐요. 잘 안 봐요. 보더라도 그냥 단순 참고만 하는 겁니다. 왜? 다른 훨씬 더 중요한 보조지표가 많은데 가장 영양가 없는 이동평균선을 볼 필요는 없잖아요. 왜? 이동평균선은 과거 종가의 평균이란 거죠. 제가 항상 주식 투자할 때 이렇게 말씀드렸죠. 운전할 때 하고 주식 투자는 어떻게 한다? 앞을 보고 운전하고 앞을 보고 투자를 하겠습니다. 뒤는 어쩌다? 뒤는 단순 참고하는 겁니다. 이동평균선은 뭡니까? 과거의 종가의 평균이란 거죠. 그게 뭡니까? 뒤란 거죠. 뒤. 과거란 거죠. 과거. 과거의 종가의 평균이기 때문에 단순 참고만 하세요. 이동평균선이라는 거는 단순 참고만 하는 겁니다. 이거를 맹신하시면 절대 안 돼요. 왜냐면은 저 같은 경우는 미래지향적인 보조지표를 보는 거지 과거지향적인 보조지표는 단순 참고를 합니다. 이동평균선은 단순 참고를 하는데 그나마 5일선, 신고가 구간에서 5일선 정도만 봅니다. 그래서 5일선을 종가상 이탈 시 절반 정리, 그 다음날 시가에 회복하지 못한다면 나머지도 정리. 전반적으로 지금 보시면은 좀 분홍색
화면차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분홍색으로 얇은 1포인트로 된 이 선이 있는데 이 실선이 바로 5일선이 되는데 계속 5일선은 계속 지집어 놓고 있는 가고 있는 상태이죠. 그래서 종가상 5일선 이탈 시 절반 정리, 그 다음에 시가에 회복하지 못한다면 나머지도 정리. 그리고 제가 동영상 맨 마지막에 재매수 위치를 알려드릴 겁니다. 그 구간에 오면 다시 잡는 방법도 있다라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1차 지지대 같은 경우는 자, 74,000원, 74,000원, 2차 지지대는 68,000원이 되어 있고요. 그 밑에는 55,000원대, 아니다. 65,000원, 64,000원, 61,000원이 있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급 보시겠습니다. 외국인 한 달 동안 240만 2천 주를 샀습니다. 외국인이 전반적으로 현재 최근에 계속 사고 있죠. 외국인 사고 있습니다. 기관 한 달 동안 119만 주를 팔았습니다. 예, 그런데 어쩌다 최근에는 계속 사고 있죠. 현재 외국인 기관이 동시에 쌍끌이를 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금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샀다 팔았다 트레이딩하고 있고요. 보험은 사고 있고 투신도 사고 있고 연기금도 사고 있고 사모펀드도 사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기관은 금투를 제외하면 전부 다 순매수를 하고 있다. 금투 같은 경우는 샀다 팔았다 트레이딩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종목은 기관이 핸들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기관이 현재 샀다 팔았다 트레이딩하고 있는 금투를 확인해 보시고요. 트레이딩에서 순매수 되는지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보험과 투신, 연기금을 A주시하시면 되겠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비율 0.06%, 예, 상당히 낮습니다. 좋습니다. 최대주 지분율은 삼성물산이 44%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책임 경영 확인 차원에서 좋습니다. 대형주는 20% 이상 최대주 지분율이 있으면은 책임 경영한다고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44% 가지고 있으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범삼성가죠. 신세계에서 8%를 가지고 있고 국민연금에서 6.1%를 가지고 있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무한회사다? 네, 생명보험사죠. 자, 실적 보시면,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생보사하고 손해보험사를 말씀드리면은, 생보사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생명보험을 딱 받잖아요. 그러면은, 뭐를 A주시하시면 되냐면, 금리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금리를 현재 인하한다는 얘기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이런 생보사 같은 경우는, 자, 국채 같은 데 투자를 많이 합니다. 쉽게 말하면 국채, 우리 이제 국가의 채무 있잖아요. 국채에 투자를 해가지고 거의 이자율로 해가지고 많이 되기 때문에 국채를 말아듣기 어려우면 금리 보시면 돼요. 금리. 기준금리가 어떻게 되느냐. 미국의 기준금리, 참고적으로 미국의 기준금리는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저는 2023년도부터 말씀드렸습니다. 2024년도에 하반기부터 한 차례에서 두 차례 정도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23년부터 말씀드렸는데 대부분의 경제방송 전문가들은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23년도에 뭐라고 했냐면은 24년도 3월 달부터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그리고 대략적으로 한 4차례 정도 나올 것이다. 금리 인하. 그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그 전문가들이 요즘에는 조용해졌더라고요. 3월에서 4월, 4월에서 6월로 계속 말을 바꿉니다. 본인들이. 저는 23년도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죠. 24년도에는 하반기에 한 차례에서 두 차례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 근데 다른 전문가들은 24년도 3월부터 24년도에 한 4차례 정도 금리 인하한다고 했는데 계속 딜레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동사 입장에서는 금리를 올리는 게 좋죠. 금리를 내리는 거는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사를 가지고 계신 분 입장에서는 미국의 금리 기준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금리를 언제 인하하느냐.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A주시할 바랍니다. 금리를 내리면은 동사에서는 악재로 반영될 수 있다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관련돼 가지고 주주환원 정책은 이제 따로 생각하시고 금리만 생각하면 그렇다는 거죠.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실적 보시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자, 보험료 수익은 제가 18조 8천억 원대, 요 컨센서스 안 나와 있지만은, 자,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22년도에 1조 3,800억 원대에서 23년도에 2조 3,900억 원대까지 증가를 했고요. 참고적으로 손해보험사 같은 경우는 손해보험, 사고율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화재, 무슨 손해보험, 그런 회사들 있잖아요. 그 손해보험사 같은 경우는 손해 사고율 조심하시면, 사고가 많이 난다. 뭐 그래 되면은 악재로 받아들이고 사람들이 안 움직인다. 코로나 시국 때였죠. 코로나 시국 때 사람들이 안 움직였잖아요. 그때 사고가 덜 났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닌다. 그러면 사고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A주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손해보험사는 그쪽이고
생보사 같은 경우는 기준금리, 즉 이자율에 대해서 국채 이자율에 대해서 A 주시하시면 되겠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영업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태이고 당기순이익도 1조 7,200원대에서 2조 원대, 24년도에는 2조 400원대까지. 당기순이익은 작년하고 큰 차이가 없네요. 근데 영업이익은 2조 3,900원대에서 2조 5,800원대까지 증가할 예상되고 있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좀 많이 흘러가서 말을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말이 좀 꼬이네요. 자, 분기별로 실적 보시게 되면 23년도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1분기 때 8,800원대에서 2분기 때 3,100원대, 3분기 때 5,900원대, 4분기 때 6,000억 원대였습니다. 그래서 22년도에 2,000억 원, 2,300원대에서 23년도에 6,000억 원대까지 상당히 괜찮았죠? 그리고 1분기 같은 경우는 23년도 1분기 때 8,800원대에서 24년도에는 7,400원대까지 약간 역성장합니다. 그리고 2분기는 23년도 작년에 2분기 때는 3,100원대에서 24년도 2분기 때는 6,000억 원대가 다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1분기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약간 역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주주분이시라면 1분기 실적 발표하기 전에 일단은 차익실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1분기 실적 발표는 언제쯤입니까? 대략적으로 4월 중순에서 말 또는 5월 초, 4월 말쯤에 보통 발표하기 때문에 그 기간 전에 차익실을 하는 게 일단은 좋다라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부채비율 같은 경우는 1200%, 유보율은 24,000%입니다. 전반적으로 뭐라 그러죠? 갑자기 생각나네. 아까 말씀드렸던 은행, 보험, 증권사, 금융주 같은 경우는 자, 전반적으로 부채비율, 유보율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EPS 같은 경우는 자,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는 여기 안 나왔는데 대략적으로 3.4%대이기 때문에 일반 지조 평균 5에서 8%보다 약간 약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PS 같은 경우는 자, 25년도 실적 기준으로 1,737원, BPS는 23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자, 영업이익률이 3에서 4%대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조금 밸류에이션 그렇게 많이 못 주겠죠. 그래서 1,700원, 약 1,800원 기준으로 한번 밸류에이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800원이면은 현재는 PER 한 8배가 좀 안 됩니다. 8배 수준, 8배, 7배 조금 넘는 거죠. 적정 밸류에이션 얼마냐? PER 8배에서 12배란 겁니다. 물론 그런 게 있습니다. 삼성그룹 같은 경우는 자, 현재 지주사가 어떻게 있죠? 딱히 지주사 정해진 게 없습니다. 지주사 대부분 3개 회사로 보통 보죠.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생명으로 보고 있죠. 보통 지주사 3개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는 이제 지주사 격이다 보니까 조금 PER을 좀 밸류에이션 조금 낮게 준다 하더라도 PER 8배에서 12배에서 조금 낮게 준다 하더라도 PER 10배까지는 줄 수 있거든요. PER 10배까지는 줄 수 있는데 현재 동사는 PER 8배가 안 되는 거죠. 7배대 구간이기 때문에 적정 밸류에이션은 조금 저평가 상태다. 그러면 적정 밸류 상단은 얼마냐? 상단은 대략적으로 1,800원이기 때문에 1,800원 곱하기 10배 봅시오. 그러면 10만 8천원. 10만 8천원 정도가 적정 주가의 상단이란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기까지 간다는 의미는 아니지만은 적정 주가 상 밸류에서는 그렇다는 거죠.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디서 실적이 나오느냐? 뭐 보험사니까 생보사니까 보험에서 나오겠죠. 자, 보험료 수익에서 46.8%, 이자 수익에서 18.9%, 그리고 기타 영업 수익, 외환거래 수익. 요즘에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이제 많이 이제 힘드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본인들이 보험을 들어놓은 거에 대해서 거기서 이제 보통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서 말한 이자 수익이 그런 쪽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보험 들어가 있는 그 기준으로 보험을 깨면은 아까우니까 보험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보험사에다가 대출을 받아가지고 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약간 이자는 조금 더 상대적으로 이렇게 낮게 나오겠지만은 전반적으로 요에 대한 이자 수익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 점 투자 참고하시면.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런 경우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이런 보험사들이 더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경기가 안 좋으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보험을 담보로 해가지고 대출을 받아요. 보험사에 대출을 받는 거 있고, 그 다음에 하나 뭡니까? 그보다 더 심하면은 보험을 해약하죠. 보험 해약하면은 보험이 예를 들면은 예전에 했던 것보다 보험 해약하면 어땠습니까? 제대로 돈을 제대로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보험사 입장에서는
예, 그러니까 이게 만기돼 가지고 돈을 지급하는 것보다 중간에 해약하게 되면 그만큼 본인들은 이익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이런 보험사들은 오히려 좋습니다. 이게 아이러니 하는 거죠. 경기가 안 좋을 때는 보험을 해약하거나 아니면 보험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기 때문에 보험사 입장에서는 괜찮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더불어서 이제 뭐 배당도 있고 주주환원 정책도 있는 거죠. 자, 자본금 변동 내역 보시게 되면은 최근에 유상증자 한 적이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유상증자 할 가능성도 거의 없고요. 관계사항이 연결된 회사, 뭐 삼성전자, 호텔신라, S1, 삼성중공업, 제일기획, 삼성전기, 삼성물산,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 SDI, 삼성엔지니어링, 삼성화재, 삼성증권, 삼성카드, 삼성자산운용 등등 상당히 많죠. 자, 관계된 자회사라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뭐 어떤 회사인지 다들 아시죠? 자회사들. 이름만 들어도 다 아시니까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생명 오늘 종가 81,400원입니다. 수급조는 기관이 핸들링 가운데 현재 순 매수 중이고요. 기본적 분석상으로는 2023년 대비 2024년도 작년 대비 올해 영업이익은 8.0% 증가할 예상되고 있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멘텀으로는 주주환원 정책 확대에 대한 기대감.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지금 일부 금융사도 그렇다 했죠. 자, 연말 배당에서 보통 연초로 지금 바뀌었는데 일단은 반기 배당 또는 분기 배당을 하거나 아니면은 관련된 자사주를 매입해다 소각하는 전반적으로 주주환원 정책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십니다. 동사도 이제 그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는 거 되겠죠. 추세대로 보시게 되면 차트 추세는 80.2이기 때문에 이미 과열권에 들어갔습니다. 수급 추세는 90.4이기 때문에 이미 과열권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차익 실현을 할 수 있는 위치라는 걸 참고하시고요. 목표 주가는 5일선 대응하라고 말씀드렸죠. 종가상 5일선 이탈 시 절반 정리, 그 다음날 시가에 회복하지 못한다면 나머지도 정리. 그리고 다시 재매수 위치가 되겠습니다. 1차 재매수 위치. 손절로 되어 있지만은 손절이 아니고 끌고 내려와 손절 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일단 5일선 이탈에 물던 일단 차익 실현을 합니다. 일단 차익 실현을 하고 재매수 위치가 대략적으로 1차 74,000원, 2차는 68,000원이라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삼성생명에 대한 종목 분석이었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희 기운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 사단의 인기 동영상과 재생 목록에 많이 본 동영상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추세와 수급에 따른 추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